며느리 주제에 감히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뭐라고 했어? 큰집 며느리는 제사를 지켜야 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며느리를 잘못 뒀어. 내가 만약 제사 안 지내면 넌 이 집 며느리가 아니야. 당장 나가.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제사 안 지내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나가. 30년 만에 반항했고 내쫓겼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세요. 설날 제사가 끝났다. 30년째 똑같은 풍경이다. 설날 오후 3시 제사상이 정리되고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짐을 챙긴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손은 뜨거운 물에 닿아 빨개졌고 허리를 자주 편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하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한옥자가 소파에 앉아 작은 아들 민호와 딸 미숙에게 음식을 싸주고 있다. 민호야, 이 전은 내가 좋아하니까 좀 더 싸가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엄마, 나물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나물 좋아하는데. 그게 이번에 수진이가 준비를 좀. 아, 형수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근데 형수님 수고하셨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씁쓸하게 웃는다. 수고했다는 말. 30년간 들었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들린 적이 없다. 거실에서 작은 며느리 이미경이 음식 봉투를 챙기며 말한다. 어머님, 저희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먼저 가볼게요. 형님, 수고 많으셨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고개만 까딱인다. 대꾸할 기력도 없다. 엄마, 다음 주 아버지 제사도 언니가 다 준비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큰집이 제사 지내는 거야. 휴, 다행이다. 저는 허리가 요즘 너무 아파서 못할 것 같았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허리를 주무르는 모습을 본 딸 지은이 인상을 찌푸린다. 고모는 허리 아프고 엄마는 괜찮대. 남편 박민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본다. 아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허리를 주무르는 것도 보지 못한 척한다. 형님 다음 주에 골프 가실 거죠? 그럼 가야지. 형수님 제사 준비 도와드리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람이 알아서 잘해. 역시 형님 댁이 큰 집이니까 형수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형님은 편하시겠어요. 민수는 애매하게 웃는다. 남편은 항상 저렇다. 집사람이 알아서 한다. 30년간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다. 옥자가 휴대폰으로 막내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건다. 스피커폰이 켜진다. 민재야, 오늘 설날인데 왜 안 올라왔니? 어머니, 죄송해요. 부산에서 일이 좀 바쁘고 해서요. 형님들이 잘 모시고 계시잖아요. 다음 주 내 아버지 제사에는 올라올 거지? 그 주에 출장이 있어서요. 형수님이 잘 준비하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마음으로 절 올릴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옥자는 허공을 바라본다. 잠시 서글픈 표정을 짓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온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떠나고 집에는 수진, 민수, 지은, 준호만 남았다. 수진은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거실에는 제사 음식 찌꺼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지은이 엄마 옆으로 다가온다. 수건을 들고 설거지를 돕는다. 괜찮아. 근데 왜 고모도 작은아버지네도 아무도 안 도와줘. 30년간 맨날 엄마 혼자잖아. 수지는 대답하지 않는다. 설거지만 계속한다. 고모는 허리 아프다면서 음식은 제일 많이 싸갔어. 작은엄마는 애들 학원 간다고 10분 만에 나갔고 막내 삼촌은 오지도 않았어. 큰 집 며느리니까. 원래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큰 집 며느리면 노예야? 수진이 설거지를 멈추고 딸을 바라본다. 눈가가 붉어진다.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 안 써? 엄마 허리 아픈 거 나 다 알아? 딸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밤 11시 수진의 침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허리를 주무르고 있다. 옆에서 민수는 이미 코를 골며 잔다. 수진이 일어나 서랍을 연다. 그 안에는 물리치료 영수증, 진통제, 파스가 가득하다. 수진이 진통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킨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했다. 수술을 권했지만 제사 준비 때문에 미뤘다. 일주일 후면 시아버지 제사, 2달 후면 친정아버지 제사. 언제 쉴 수 있을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흘리지 않는다. 그저 손으로 눈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눕는다. 아침 7시 수진의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 어머님. 수진이 피곤한 얼굴로 전화를 받는다. 네, 어머님. 수진아, 다음 주 제사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을 좀 더 많이 붙여. 지난번에 민호가 모자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물도 종류별로 다 준비하고 미숙이가 나물이 적다고 했어. 네, 큰집 며느리가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면 집안 망신이야. 알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진다. 눈을 감는다. 큰집 며느리. 30년간 들어온 말. 그게 나를 가둔 족쇄였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수진.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응. 다음 주 제사 준비하라고. 엄마, 제사 좀 줄이면 안 돼? 수진의 손이 멈춘다. 칼을 든 채로 딸을 바라본다. 뭐라고? 제사 말이야. 1년에 몇 번이나 해. 설날, 추석, 할아버지 기제사, 외할아버지 기제사. 엄마 혼자 다 하잖아. 그게 큰 집이니까. 그만해. 엄마, 큰 집이면 뭐 어때? 엄마도 사람이잖아. 엄마 허리 아픈 거 나 다 알아. 병원 다니는 것도 알고. 수진이 당황한다. 너 어떻게? 엄마 가방에서 영수증 봤어. 물리치료 받고 계시잖아.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해? 괜찮아. 견딜만 해. 견딜만 하면 괜찮은 거야? 엄마, 제사 줄이자. 할머니한테 말씀드려. 안 돼. 왜? 어머님이 허락 안 하실 거야. 30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줄이자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쫓겨나. 그럼 쫓겨나는 게 낫지. 지은아. 수진이 딸을 향해 소리친다. 그리고 이내 후회하며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엄마가. 지은이 엄마를 껴안는다. 엄마, 미안해할 거 없어.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딸의 품에서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지 못했다. 30년간 참았던 것처럼. 오후 수진 혼자 집에 있다. 거실 거울 앞에 선다. 거울 속에는 피곤한 55세 여성이 서 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 주름진 손, 굽은 허리. 나는 누구지?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며느리로만 살아온 30년. 나는 언제 나였을까? 25살에 시집와서 26살에 첫 제사를 지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쉬지 못했다.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 눈가에 주름, 처진 볼살. 나도 쉬고 싶어.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다. 수진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여보, 응? 다음 주 제사 나 못할 것 같아. 민수가 깜짝 놀라 아내를 본다.
지은과 준호도 엄마를 바라본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서 수술 권했어. 더 이상 무거운 거 들지 말래. 그럼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제사를 줄이자고 말씀드릴 거야. 수진아, 너 정신 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알면서? 알아. 근데 나도 한계야. 30년을 했어.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어. 엄마, 잘했어. 엄마, 할머니가 화내실 텐데. 화내시면 어쩔 수 없지.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민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옆에서 민수는 잠들었다.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본다. 손가락이 떨린다. 내일 어머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제사를 줄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쫓겨날까? 욕을 먹을까? 무섭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30년을 더 사는 것이다. 수진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그날 아침 나는 어머님 댁으로 향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싸우러 가는 길이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 한옥자의 집 앞. 수진이 대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손이 떨린다. 현관문을 두드린다. 잠시 후 옥자가 문을 연다. 수진이 왔어. 무슨 일이야?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들어와. 차 한잔 할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둘이 거실로 들어간다. 옥자는 소파에 앉고 수진은 그 맞은편에 앉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연다. 어머님, 다음 주 제사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옥자의 표정이 굳는다. 차를 마시던 손이 멈춘다. 뭐,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 받았어요. 무거운 것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안 지내는 게 아니라 줄이고 싶습니다. 줄인다. 네. 1년의 제사가 너무 많습니다. 설날, 추석, 시아버님, 기제사, 친정아버님 제사까지. 저 혼자 다 준비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옥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수진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30년을 혼자 해왔습니다. 이제는 30년. 나는 50년을 했어. 50년. 내 시어머니인 나도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어머님은 시동생들이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혼자입니다. 시동생. 누가 도와줬어? 나도 혼자 했어. 그럼 더 아셨어야죠.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시키세요? 옥자가 벌떡 일어선다. 수진도 일어선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뭐라고 했어? 큰 집 며느리는 제사를 지켜야 한다고. 며느리 주제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며느리면 아파도 됩니까? 쓰러져도 됩니까? 그럼 내가 제사 안 지내면 누가 지내? 민호가 지내? 미숙이가 지내? 맞습니다. 왜 안 됩니까? 도련님도 아가씨도 다 이 집 자식들이잖아요. 왜 저만 해야 합니까?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옥자가 소파에 다시 주저앉으며 손으로 가슴을 친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며느리를 잘못 뒀어. 어머님,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큰집이 제사 지내는 거야. 그게 규칙이고 법이야. 그 규칙이 잘못됐습니다. 뭐, 왜 큰집만 제사 지내야 합니까? 도련님은 한 번도 안 도와줬습니다. 아가씨는 음식 싸갈 것만 챙기고 갔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오지도 않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요. 그래도 큰집이. 큰집이면 뭐가 다릅니까? 큰집 며느리면 노예입니까? 도련님도 아버님 아들이고 아가씨도 아버님 딸인데 왜 저만 제사 지내야 합니까? 옥자는 할 말이 없어진다. 입술을 떨며 수진을 노려본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옥자가 천천히 일어선다. 수진아, 네, 내가 만약 제사 안 지내면 넌 이 집 며느리가 아니야. 어머님, 당장 나가.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내 눈에 안 보이는 대로 가.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 제사 안 지내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나가. 수지는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뭐, 30년 했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쫓아내시려면 쫓아내세요.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수진이 시어머니 집을 나온다. 걸어가며 휴대폰을 확인한다. 옥자가 올린 메시지. 애들아. 큰일 났다. 수진이가 제사 안 지낸다고 한다. 연이어 자식들의 메시지가 폭발한다. 네? 형수님이요? 왜요? 허리 아프다고 제사 줄이자고 하더라. 에이, 설마 진짜 안 하겠어요? 협박 아니에요? 아니, 형님이 갑자기 왜 저래요? 요즘 갱년기 시작하셨나? 형수님 좀 예민하신 듯. 형님한테 얘기해 봐야겠어요. 엄마, 민수 오빠 없어요? 오빠가 좀 타일러야죠. 민수는 회사 갔다. 이 일 어떡하지? 어머니, 형수님이 안 하신다니까 다른 방법 찾아야죠. 근데 저희는 다 바빠서. 막내야, 너라도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누나는요? 누나도 시간 있잖아요. 나는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 아무튼 형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가족인데 좀 참으면 안 되나? 맞아요. 우리도 다 바쁘고 힘든데 혼자만 힘들다고 하시면. 수진이 단톡방 메시지를 보며 쓴웃음을 짓는다. 이기적이라고? 30년간 혼자 한 사람한테? 웃기는 사람들. 수진이 집으로 걸어가는 중 남편 민수에게서 전화가 온다. 여보, 수진아, 너 어머니 댁 갔었어? 응, 제사 안 지낸다고 했다며? 너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나 진심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데. 지금 당장 가서 사과해. 왜? 왜긴 왜야. 내가 며느리잖아. 며느리면 아파도 되는 거야? 당신은 30년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큰 집이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다고? 당신 동생들은 왜 안 도와줘? 동생들도 다 바빠. 민호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미숙이는 허리 아프고, 민재는 부산에 있고. 나는 안 바빠. 나는 안 아파.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30년간 단 한 번이라도? 수진아, 나도 힘들어.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힘들면 편들어. 어느 편인지 선택해.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숨을 쉰다. 남편은 평생 중립이었다. 아니, 중립이 아니었다. 어머니 편이었다.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다. 수진이 집에 도착한다. 거실에 딸 지은이 기다리고 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는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하다.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응, 쫓겨났어. 뭐, 어머님이 제사 안 지내면 집에 오지 말래. 지은이 분노하며 휴대폰을 든다.
내가 할머니한테 전화할게. 하지 마. 소용없어. 왜? 엄마가 30년간 혼자 했는데. 그게 말이 돼? 나도 몰라. 근데 어쩔 수 없어. 지은이 엄마를 껴안는다. 엄마는 잘못 안 했어. 할머니가 이상한 거야. 딸의 품에서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줬다. 저녁 8시 거실에 가족들이 모인다. 민수, 수진, 지은, 준호. 민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다. 수진은 팔짱을 낀 채 그 맞은편에 앉는다. 수진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뭐가? 제사 말이야. 어머니가 화나셨는데. 나는 안 해. 그럼 누가 해? 당신이 해. 당신 아버지 제사잖아. 나는 못해.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엄마만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준호야, 내가 뭘 알아? 우리가 뭘 몰라요? 엄마가 30년간 혼자 한 거 우리 다 봤어요. 작은아버지는 한 번도 안 도와줬고, 고모도 안 왔고, 작은엄마는 음식만 싸갔어요. 그래도 큰 집이 또 큰 집 타령이야? 아빠는 맨날 큰 집, 큰 집, 큰 집만 얘기해. 엄마가 노예야. 지은아,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당신이 선택해. 어머니 편을 들 거면 우리는 끝이야. 수진아, 너 진심이야? 응. 30년 참았어. 이제 못 참아. 당신이 어느 편인지 선택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날 밤 한신의 대가족 단톡방이 다시 폭발한다. 수진이가 진짜 제사 안 지낸다고 한다. 이 집안이 망신당하겠어. 형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가족인데 좀 참으면 안 되나? 맞아요. 큰집 며느리가 제사 안 지내면 누가 지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잖아요. 형수님이 원래 하시던 건데. 근데 오빠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제사야.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너는 시간 좀 있잖아. 나는 허리 아프다고. 아무튼 형님이 너무해요. 시어머니 화나게 하고 요즘 며느리들 진짜 버릇없어진 것 같아요. 형수님이 좀 고집이 세신 것 같긴 해요. 형님이 좀 타일러야 할 텐데.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 봐. 수진이 단톡방을 보고 있다. 눈물이 난다. 엄마, 이 사람들 진짜 괜찮아. 예상했던 거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가 단톡방에 들어가서 한마디 할까? 하지 마. 소용없어. 나는 이제 이 집안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같은 시각, 옥자의 집. 옥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본다. 자식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한숨을 쉰다. 수진이가 진짜 안 하겠다는 건가? 그럼 난 어떡하지? 옥자가 작은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건다. 민호야, 다음 주 제사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어머니, 저 출장 가야 해요. 형수님한테 다시 부탁해 보세요. 수진이가 안 한다니까. 그럼 미숙이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진짜 안 돼요. 옥자가 딸 미숙에게 전화한다. 엄마, 저 허리 아파서 못 가요. 수진 언니가 하면 되잖아요. 수진이가 안 한다니까. 에이, 언니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좀 달래보세요. 옥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허공을 바라본다. 자식들은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수진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느껴진다. 나는 혼자구나. 옥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닦지 않는다. 밤 11시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옆에서 민수는 등을 돌리고 자는 척한다. 여보, 민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당신 자는 거 아니지? 자고 싶어. 내일부터 나는 어머니 댁에 안 갈 거야. 수진아, 제발.
당신이 어머니 모셔. 나는 이제 안 해. 민수는 할 말이 없어 다시 등을 돌린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댁을 쫓겨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점점 자유로워졌다. 화창한 봄날 오후 병원 물리치료실. 수진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얼굴에는 여유가 보인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하면.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거운 거 안 드신 게 주요했어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수진.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인다. 카페, 수진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차를 마신다. 수진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그래, 예전에는 맨날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딴 사람 같아. 요즘 좀 나를 위해 살고 있어. 제사 안 지내게 됐다며? 잘했어, 진짜. 처음에는 죄책감 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내가 왜 미안해야 하나 싶어. 맞아. 30년을 혼자 했으면 충분히 한 거지. 이제는 내 인생 살아야지. 수진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얼굴에 평온함이 보인다. 친구들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집. 수진이 저녁을 차린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온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민수는 말없이 식탁에 앉고 수진은 말없이 밥을 퍼준다. 어머니한테 전화 안 했어? 안 했어. 다음 주가 아버지 제사인데. 알아. 당신이 알아서 해. 수진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가 사과하실 때까지. 어머니가 사과를 하시겠어? 평생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럼 평생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고? 당신이 선택해. 어머니 편들 거면 우리는 끝이야. 민수는 할 말이 없어 다시 밥을 먹는다. 남편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제사 당일 아침, 옥자의 집. 옥자가 혼자 제사 준비를 하고 있다. 무거운 제사상을 나르다 비틀거린다. 음식을 만들다 손을 베인다. 아이고, 부엌에는 엉망진창으로 놓인 음식들. 저는 타고 나물은 간이 안 맞고 국은 끓어 넘친다. 수진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30년간 저 애가 혼자 다 했는데. 옥자가 작은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건다. 민호야, 제사 준비 좀 도와줄래? 어머니 죄송해요. 출장 가야 해서요. 출장. 내 아버지 제사인데 형수님한테 부탁하시지 그래요? 수진이가 안 한다니까. 그럼 미숙이한테. 옥자는 전화기를 던진다. 제사 시간 옥자의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한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딸 미숙, 작은 며느리 이미경. 막내 아들 민재는 오지 않았다.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을 보고 모두 굳는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혼자 준비했어. 제사상은 엉망이다. 저는 타서 검고 나물은 몇 가지가 빠졌고 과일은 깎지도 않았다. 제사상이 이렇게 엉망이면 어떡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절해요? 맛도 이상한데요. 이전은 왜 이렇게 타고. 그럼 너희가 해. 30년 전부터 너희는 한 번도 안 도왔잖아. 자식들이 입을 다문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수야, 내 마누라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수진이는 오지 않겠답니다. 뭐? 제사에도 안 온다고? 네, 죄송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자식들이 짐을 챙긴다. 엄마, 저는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저도 내일 출장이라 준비해야 해서요. 어머니, 음식은 좀 싸가도 되죠? 근데 이번엔 양이 너무 적네요. 옥자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는다. 너희들 음식 싸갈 생각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가. 다들 가. 나 혼자 할게. 자식들이 어색하게 집을 나간다. 거실에 혼자 남은 옥자. 엉망진창인 제사상을 바라보며 주저앉는다. 수진이가 있을 때는 몰랐다. 저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제야 보인다. 여름 수진이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받고 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수업이 끝나고 수진이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수진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남편분이 잘해주시나 봐요. 아니요. 제가 저한테 잘해주고 있어요. 수강생들이 웃는다. 나는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었다. 저녁 지은과 수진이 함께 산책을 한다. 엄마, 요즘 진짜 달라졌어. 어떻게? 전에는 맨날 피곤해 보이고 한숨만 쉬고 그랬는데 지금은 웃음도 많아지고. 그런가? 응. 할머니 전화는 안 와? 가끔 와. 근데 안 받아. 좋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야 해. 수진이 딸의 손을 꼭 잡는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내 편 들어줘서. 당연하지.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딸이 내 편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을, 옥자의 집. 옥자가 혼자 TV를 보고 있다. 휴대폰에는 자식들에게 온 부재중 전화 표시.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옥자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민수야, 주말에 좀 올래? 어머니, 이번 주는 바빠서요. 너도. 민호도 안 오고, 미숙이도 안 오고, 민재는 연락도 안 돼. 다들 바쁘잖아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옥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빈 거실을 바라본다.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온다. 제사 때만 온다. 아니, 이제는 제사 때도 안 온다. 수진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집안이 돌아갔는데. 옥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추석, 옥자의 집. 옥자가 혼자 추석 제사를 준비하려고 한다. 하지만 무거운 것을 들다가 주저앉는다.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다. 아이고, 아이고. 간신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지만 음식을 만들 기력이 없다. 결국 배달 음식으로 대체한다. 치킨과 피자가 제사상에 올라간다. 자식들이 도착한다. 제사상을 보고 경악한다. 어머니, 이게 무슨 제사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치킨이랑 피자를 제사상에 올려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내가 해. 내가 준비해봐. 여의가 한 번이라도 도와줬냐? 자식들이 침묵한다.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겠어. 30년을 혼자. 추석밤 민수가 집에 돌아온다. 수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다. 수진아, 응, 오늘 어머니 댁에 갔었어. 그래. 제사상이 엉망이었어. 치킨이랑 피자가 올라가 있었어. 뭐, 어머니가 혼자서 준비 못 하시겠대. 우리 동생들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몰랐어. 내가 30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응,
30년 걸렸네. 정말 미안해. 나는 내 편을 들었어야 했어. 수지는 여전히 차갑게 남편을 바라본다.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뭘 할 건데?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수진이가 옳다고. 남편이 드디어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1년 후 겨울, 민수가 어머니 집에서 돌아온다. 수진아, 어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하셔. 그래서 한 번만 가줄 수 없을까? 어머니가 사과하시면 가지. 어머니가 사과는 어려우실 것 같아. 그럼 나도 안 가. 수진아, 여보, 나는 1년 동안 너무 행복했어. 제사 안 지내니까 허리도 좋아지고 친구도 만나고 나를 위한 시간도 가졌어.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럼 우리는 당신이 정해. 어머니 편을 들 거면 나는 떠날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1년이 지났다.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 댁에 갔다. 1년 만이었다. 명절 아침 지은이 할머니 집 대문 앞에 선다. 손에는 간단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다. 초인종을 누른다. 잠시 후 옥자가 문을 연다. 지은아, 내가 왔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엄마는 엄마는 안 오셨어요. 옥자의 얼굴이 굳는다. 그래.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는 지은. 집안은 예전과 다르게 어수선하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먼지가 앉아 있다. 명절인데도 준비된 음식이 거의 없다. 할머니, 오늘 제사 안 지내세요? 뭘로 지내? 나 혼자 어떻게? 작은아버지네는요? 고모는요? 올 리가 없지. 맨날 바쁘다고. 지은이 부엌을 본다. 상한 음식들, 먹다 만 도시락 용기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느껴졌다.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구나. 오후 1시 작은 아들 민호와 작은 며느리 이미경이 도착한다. 빈손이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어머니, 오늘 제사 안 지내세요? 차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준비했어. 아, 그게, 저는 요즘 애들 챙기느라 바빠서요. 옥자가 갑자기 이미경을 향해 돌아선다. 미경아, 네. 어머니? 너도 며느리야. 네. 너도 이 집 며느리잖아. 왜 수진이만 제사 지내고 넌 한 번도 안 했어? 그게, 큰 집이, 그게, 원래 형님이, 큰 집. 너도 며느리면 마찬가지야. 30년간 왜 너는 손가락 하나 안 까딱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미경이가 무슨 잘못을. 너도 내 아버지 제사인데 너와 내 마누라는 왜 안 도와줘? 어머니, 저는 형님이 다 하시니까. 편했지? 형님이 다 하니까 너는 그냥 와서 음식이나 싸가고 30년을.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큰 집이 제사 지낸다고. 그래도 너도 며느리야. 한 번이라도 도와줬어야지. 할머니가 처음으로 작은엄마한테 화를 냈다. 이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선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저보고 큰 집이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건 형님한테만 시키면 편하잖아요. 큰 며느리니까, 참아야 하니까. 저는 작은 며느리니까 괜찮고요. 미경아, 당신도 그랬잖아. 형수님이 다 하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면 된다고. 이제 와서 저보고 며느리 노릇하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형님
쫓아냈으면 어머니가 혼자 하시든지. 이미경이 집을 나간다. 민호가 황급히 뒤따라간다. 미경아, 어머니한테 사과해. 거실에 남은 옥자와 지은. 침묵이 흐른다. 지은이 할머니 앞에 앉는다. 할머니, 뭐, 할머니가 잘못하셨어요. 엄마한테만 제사 시킨 거, 작은 엄마는 30년간 놀게 한 거, 할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지은아. 내가 뭘 알아. 나 다 알아요. 엄마가 30년간 혼자 제사 준비했다는 거. 작은아버지도, 고모도, 막내 삼촌도 한 번도 안 도와줬다는 거. 작은 엄마는 음식만 싸갔다는 거. 그건 큰 집이. 할머니는 왜 맨날 큰 집 타령이에요? 작은아버지도 할머니 아들이고, 고모도 할머니 딸이잖아요. 왜 아빠네만 제사 지내야 해요? 옥자는 대답하지 못한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허리 디스크로 수술 권유받았어요. 근데 제사 때문에 미뤘어요. 30년간. 수술. 네. 할머니는 몰랐죠. 엄마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으니까. 참기만 했으니까. 옥자가 소파에 주저앉는다. 나도 힘들었어. 할머니가요? 나도 며느리 시절에 혼자 다 했어. 아무도 안 도와줬어. 시동생들도, 시누이도. 그럼 엄마한테도 똑같이 하는 게 맞아요? 나도 참았는데 수진이만 왜 못 참아? 그게 말이 돼요? 할머니가 당했으니까 엄마도 당해야 돼요? 옥자는 할 말이 없다. 할머니는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엄마도 아프고 힘들고 슬픈데 할머니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할머니는 뭘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딸 미숙이 집에 들어온다. 역시 빈손이다. 엄마 잘 계셨어요? 왔구나. 엄마 오늘 제사 안 지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모는 30년간 뭐 했어요? 응.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제사 지내는데 고모는 한 번이라도 도와줬어요? 그건 오빠네가 큰 집이니까. 고모도 이 집 딸이잖아요. 할아버지 딸이잖아요. 아니, 근데 딸은 좀. 딸은 뭐가 달라요? 고모도 할아버지 자식인데 왜 엄마만 제사 지내야 해요? 엄마, 지은이가 왜 이래요? 모르겠다. 지은이 가방을 든다. 할머니, 응.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다시 안 올 거예요. 지은아. 엄마는 30년간 할머니 편이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한 번도 엄마 편이 아니었잖아요. 지은아,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고모도 마찬가지예요. 고모도 엄마를 이용만 했어요. 30년간. 이용? 내가 언제? 음식 싸갈 때는 제일 먼저 챙기면서 준비할 때는 한 번도 안 도와줬잖아요. 미숙은 할 말이 없어진다. 할머니,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작은아버지네, 고모, 막내 삼촌도 제사 준비시키세요. 왜 엄마만 해요? 지은이 집을 나간다. 나는 엄마를 지키기로 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밤, 옥자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손녀까지 날 떠났다. 수진이도, 민수도, 지은이도 다들 날 떠났다. 옥자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낸다. 30년 전 가족 사진. 젊은 수진이 웃고 있다. 수진아, 넌 그때도 웃고 있었구나. 그날 밤 한신의 대가족 단톡방. 어머니가 저보고 며느리니까 제사 지내래요. 어이가 없어서. 언니도 그동안 너무했죠. 한 번은 안 도와주고. 30년간 큰 집이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하래요. 형님, 쫓아낸 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신가 봐. 외로우면 큰며느리한테 사과하시든지. 왜 나한테 화풀이세요?
근데 수진 언니도 좀 그렇긴 해. 1년째 엄마 안 찾아뵙잖아. 아가씨는 30년간 뭐 했어요? 아가씨도 딸이잖아요. 왜 오빠네만 제사 지내요? 나는 딸이니까 좀. 그럼 나는 작은 며느리인데요. 웃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죠. 그럼 막내 올라와서 해봐요. 나는 이제 안 해요. 한 적이 있는 것처럼 말하네요. 한 적도 없으면서. 단톡방이 아수라장이 된다. 옥자가 단톡방을 본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내가 뭘 한 거지? 수진이를 쫓아냈더니 이제는 자식들끼리 싸우고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 옥자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다. 내가 잘못했나? 지은이 집에 돌아온다. 수진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다. 할머니 댁 다녀왔어? 어떻던?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 내가 다 말했어.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수진이 딸의 등을 토닥인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 엄마는 잘못 안 했어. 절대로. 알아. 이제는 알아. 딸이 나를 지켜줬다. 손녀가 시어머니에게 맞선 것이다. 30년 만에 누군가가 내 편에 섰다. 2주 후, 나는 다시 할머니 댁에 갔다.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옥자의 집 거실. 옥자가 소파에 누워 있다. 얼굴이 창백하다. 지은이 급하게 들어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아, 왔구나. 병원은 가보셨어요? 혼자 어떻게 가? 자식들은 다 바쁘다고.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삼촌들에게 연락한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진짜. 지은이 할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서랍을 연다. 먼지 쌓인 노트 하나, 누런 편지들, 오래된 사진들. 이게 뭐지? 노트를 펼친다. 1970년대 둥근 글씨체. 1975년 2월 15일. 오늘도 오빠들만 고기를 먹었다. 엄마는 나보고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래. 나도 학교 가고 싶은데. 할머니 일기장? 계속 읽어내려간다. 1976년 8월 3일. 아버지가 술 드시고 또 소리치셨다.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 하냐고.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신다. 오빠들은 중학교까지 보낸다면서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1960년 1월 20일. 시집간다. 큰아들이라 재사 많다는데. 그래도 이 집보다는 낫겠지. 할머니도 딸이라서 차별받았구나. 지은이 페이지를 넘긴다. 1962년 3월 10일. 시집 온 지 2년. 시어머니는 무섭다. 시동생들은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 나 혼자 제사 준비한다. 힘들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나는 큰 며느리니까. 1966년 7월 20일. 민수를 낳았다. 아들이라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 역시 큰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야 해라고 하신다. 나는 아들 낳는 기계인가. 1970년 1월 5일. 제사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제사를 좀 줄일 수 없을까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다. 내가 감히. 나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할머니도 똑같이 당했구나. 지은이 다음 페이지를 펼친다. 글씨체가 달라진다. 더 강해졌다. 1980년 5월 1일. 나는 결심했다. 딸이라고 무시받았지만 나는 이 집안을 지킬 것이다. 제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집안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2006년 8월 15일. 수진이가 시집 온 지 10년. 저 애도 나처럼 해야 한다. 나도 참았으니까. 나도 했으니까. 큰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다. 2010년 3월 20일. 민호, 미숙, 민재는 제사에 오지도 않는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와 수진이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이 집안을 지킨다. 할머니, 자기가 당했으니까 엄마도 당하게 한 거야.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다. 2015년 9월 10일. 자식들은 제사 때만 온다. 민호는 바쁘다고, 미숙이는 허리 아프다고, 민재는 멀다고. 하지만 나는 상관없다. 내가 하면 된다. 수진이가 도와주니까. 그런데 문득 생각한다. 자식들은 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사는 집안의 정체성이야. 할머니는 자기 자식들조차 제사에 관심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근데도 엄마한테만 시킨 거야. 지은이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나 지금 할머니 집인데. 할머니 괜찮으셔? 엄마, 할머니 일기장 찾았어. 일기장? 할머니도 딸이라고 차별받았대. 학교도 못 갔고, 밥상에서도 차별받고, 그래서 제사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 거래. 근데 엄마,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 작은아버지, 고모, 막내 삼촌, 다 제사에 관심 없다는 거. 근데도 엄마한테만 시킨 거야. 그럼 어머님은 뭘 지킨 거야? 할머니 혼자만의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 엄마, 이거 읽으면 모든 게 이해될 것 같아. 올래? 갈게. 30분 후 수진이 도착한다. 옥자는 침실에서 자고 있다. 지은이 일기장을 엄마에게 건넨다. 수진이 천천히 읽는다. 얼굴 표정이 변한다. 어머님도 똑같이 당하셨구나. 페이지를 넘긴다. 손이 떨린다. 수진이도 나처럼 해야 한다. 나도 참았으니까. 일기장을 덮는다. 눈물이 흐른다. 근데 왜 나한테까지 똑같이 시킨 거야? 엄마, 어머님은 알고 있었잖아. 시동생들이, 아니, 자식들이 제사에 관심 없다는 거. 근데도 나한테만. 이해는 됐다. 어머님도 아팠다는 것. 하지만 용서는 안 됐다. 어머님의 아픔이 내 아픔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저녁, 옥자가 일어난다. 거실로 나오자 수진과 지은이 있다. 수진아, 내가 일기장 읽었습니다. 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건 어디서 제가 찾았어요. 할머니, 다 봤구나. 어머님도 힘드셨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겁니까? 옥자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머님은 알고 계셨죠. 도련님들 아가씨, 다 제사에 관심 없다는 거 알았어. 알면서도 저한테만 시키신 겁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자식들이 안 도와주니까 너라도. 그럼 자식들한테 시키셔야죠. 왜 며느리한테만? 옥자가 울음을 터뜨린다. 미안해. 옥자가 눈물을 닦고 일어선다. 휴대폰을 든다. 내가 오늘 확실히 해야겠어. 옥자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스피커폰을 켠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너, 내 아버지, 제사 언제야? 다음 달 15일인데요.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제사인데 너는 뭐 했어? 30년간 어머니. 수진이한테만 시키고 너는 회사 바쁘다고 도망 다녔잖아. 내 아버지인데 그건 다음 달 제사는 내가 준비해. 내가 전화를 끊고 작은아들 민호에게 전화한다. 민호야, 네, 어머니. 너 내 아버지 제사에 30년간 몇 번이나 왔니? 그게 출장이 많아서. 출장 30년간 출장만 다녔어? 내 아버지 제사인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내가 왜 진정해? 너는 30년간 편하게 살았잖아.
형수가 다 해주니까. 그건 형님 댁이 큰 집이라서. 큰 집. 너도 내 아들이야. 내 아버지 제사야. 왜 형수만 해? 어머니, 다음 제사 때 너 안 오면 나 정말 너 안 본다. 알았어? 전화를 끊는다. 옥자가 딸 미숙에게 전화한다. 미수가, 네, 엄마. 너는 딸이니까 제사 안 지내도 된다고 생각했지. 그게 아니라 보통 아들 내가 너도 내 아버지 딸이야. 왜 오빠네만 제사 지내? 엄마, 근데 딸은 딸이 뭐가 다른데? 너도 아버지한테 밥 먹고 자랐잖아. 30년간 수진이한테만 시키고 너는 음식이나 싸가고. 엄마, 그럼 저보고 뭘 어떡하라고요? 다음 제사 때 와서 음식 준비해. 안 오면 정말 끝이야. 전화를 끊는다. 옥자가 막내 아들 민재에게 전화한다. 받지 않는다. 다시 건다. 또 안 받는다. 옥자가 문자를 보낸다. 민재야, 엄마다. 너 30년간 제사에 몇 번이나 왔니? 부산이 멀어도 너무 멀다. 내 아버지 제사야. 다음 제사 때 안 오면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안 본다. 형수한테만 시키고 너는 뭐 했니? 반성해. 옥자가 휴대폰을 던진다. 내 자식들이 아버지 제사에 관심이 없어. 옥자가 소파에 주저앉는다. 수진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 어머님, 응, 이제야 아셨어요? 자식들이 제사에 관심 없다는 거. 응. 어머님 혼자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식들도 안 챙기는 제사를 며느리가 신경 쓸 리 없잖아요. 옥자는 할 말이 없다. 어머님은 30년간 뭘 지키신 거예요? 가족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뭐였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까지 망치지 마세요. 옥자가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 내가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는데 민수, 민우, 미숙, 민재 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할머니, 근데 자식들은 제사에도 안 와. 아버지 제사인데 연락도 잘 안 하고. 나는 뭐였어? 그래서 저한테 화풀이 하신 거예요? 아니야. 자식들한테 실망하셨으면 자식들한테 화내셔야죠. 왜 며느리한테 화내세요? 옥자는 대답하지 못한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자식이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저도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알아. 이제는 알아. 지은이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선다. 할머니, 엄마, 우리 진짜 이야기 좀 해요. 뭘? 할머니는 엄마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진심으로. 그리고 작은아버지들 고모, 막내, 삼촌도 제사 준비시키세요. 그래. 그럴게. 엄마도 할머니가 힘드셨다는 거 이해해줘. 이해는 했어. 근데 용서는 아직은.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무슨 행동? 다음 제사 때 자식들 다 불러서 같이 준비하세요. 저는 아직 갈 생각 없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간다. 지은이 뒤따라간다. 혼자 남은 옥자, 일기장을 펼친다. 내가 뭘 한 거지? 자식들도 안 챙기는 제사를 며느리한테만 시켰다. 수진이 말이 맞다. 나는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킨 거였다. 옥자가 자식들 사진을 본다. 민수야, 민호야, 미수가, 민재야, 너희들
아버지 제사에 관심도 없으면서 나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눈물이 떨어진다. 수진과 지은이 집으로 가는 중 엄마, 할머니가 사과하셨잖아. 말로만 하는 사과는 소용없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화내시는 거 봤어? 처음이야. 응. 30년 만에 처음 제대로 화내신 것 같아. 옥자가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자식들에게서 온 답장은 하나도 없다. 옥자가 결심한 얼굴로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긴다. 민수, 민호, 미숙, 민재. 엄마다. 다음 달 15일 아버지 제사. 너희 냈다 와서 음식 준비해. 수진이는 안 온다. 너희 아버지 제사니까 너희가 해. 안 오면 정말 끝이다. 제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옥자의 집 거실. 옥자가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민수야, 2주 후 제사. 음식 준비 같이 하자. 30분 후에도 답장이 없다. 민호야, 내 아버지 제사야. 이번엔 꼭 와야 한다. 어머니 그날 출장이에요. 죄송해요. 미수가, 너라도 와서 도와줘. 엄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예약했어요. 민재야, 부산에서라도 올라와. 읽은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다. 자식들은 모두 회피하고 있었다. 제사 일주일 전 큰아들 민수가 어머니 집을 방문한다. 어머니,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지. 동생들이 다 바쁘대요. 제가 회사 휴가 내서 도와드릴게요. 너 혼자. 내 마누라는 수진이는 아직 수진이한테 부탁 안 했어? 여러 번 했는데요. 안 온대요. 그럼 내가 수진이 설득해봐. 제발.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사과했어. 여러 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심을 보여주세요. 진심. 내가 어떻게 더. 일단 제가 수진이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저녁 민수와 수진의 집. 민수가 아내 앞에 앉는다. 수진아, 다음 주 제사. 나는 안 가.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 내가 좀. 어머님이 힘드신 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여보, 내가 30년간 혼자 했을 때는요? 당신은 뭐 했어요? 그건 어머님이 저 쫓아내셨을 때는요? 당신은 제 편 들었어요? 아니. 그럼 이제 와서 부탁하지 마세요. 나는 안 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 아버지 제사잖아요.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30년 만에 찾은 나의 자존심이다. 제사 3일 전 옥자가 혼자 장을 본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타려 하지만 힘들어한다. 마트에서 제사 음식 재료를 사는데 목록을 보고 막막해한다. 수진이는 이걸 다 외우고 있었구나.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한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무릎이 아프다. 전을 붙이다 손을 데인다. 아이고, 나무를 묻히려 하지만 간이 맞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제사 전날 저녁 민호가 어머니께 전화한다. 어머니 내일 제사인데 죄송하지만 못 갈 것 같아요. 뭐? 너 출장 취소했다며?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야, 내 아버지 제사야. 형님이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옥자가 딸 미숙에게 전화한다. 미수가, 너라도 좀 와라. 엄마 허리가 진짜 안 좋아서 병원 입원했어요. 입원. 진짜야? 네. 내일 퇴원인데 몸 상태가
제사 끝나면 바로 나을 거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짜 병이 뭐가 그리 아프냐? 막내 아들 민재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 자식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도망가고 있었다. 제사 당일 새벽 5시 옥자가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엉망진창으로 놓인 음식들. 저는 밥만 부쳤고 나물은 몇 가지가 빠졌다. 이걸 어떻게 다 하지? 무릎이 아파 주저앉는다. 일어나려 하지만 힘이 없다. 아이고, 일어날 수가 없네. 간신히 일어나 계속 준비한다. 손이 떨리고 땀이 흐른다. 수진이는 30년간 이걸 혼자 했다. 오전 10시 큰아들 민수가 도착한다. 혼자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수진이는 안 왔습니다. 그럼 너 혼자? 네, 동생들도 다 못 온대요. 옥자가 주저앉는다. 너희 아버지 제사인데 아무도 안 와.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사상이 엉망인데요. 내가 혼자 준비했어. 근데 안 되더라. 민수가 부엌으로 간다. 타버린 전, 간이 안 맞는 나물, 껍질도 안 깐 과일들. 어머니, 이대로는 제사를 못 지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민수가 아내에게 전화를 건다. 수진아, 제발 좀 와줘. 제사상이 엉망이야. 그래서요? 어머니가 혼자 준비하셨는데 제대로 안 됐어. 음식도 다 엉망이고. 그럼 당신이 다시 만드세요. 나는 못해. 수진아, 제발. 저도 못해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는다.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건다. 수진이 받지 않는다. 수진아, 민수가 동생 와이프 이미경에게 전화한다. 재수 씨, 저예요. 네. 오늘 제사인데 재수 씨가 좀 와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혼자 준비하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동안 안 시키던 시집살이를 왜 갑자기 시키세요? 재수 씨, 30년간 제사는 큰집 몫이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머니도 저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래도 지금 급한데. 형님이 30년 혼자 하실 때는 다들 편하게 있다가 이제 와서 저보고 도와달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제사는 큰집 몫이에요. 저는 작은 집이고요.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서 있다. 수진이는 30년을 이런 대접을 받았던 거구나. 이제야 알았다. 둘째 며느리는 30년간 제사 한 번 안 하고 편하게 살았다. 수진이만 고생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한다. 어머니, 이번 제사는 간소하게 하죠. 이대로는 안 돼요. 안 돼. 제사는 제대로 지내야 해. 근데 어떡해요?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도 못하고. 내가 한다. 내가 다 한다. 어머니, 무리하시면. 괜찮아. 나는 50년을 이렇게 살았어. 옥자가 부엌으로 가서 다시 음식을 만들려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증명해야 한다. 수진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옥자가 무거운 제사 음식 그릇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간다. 제사상을 2층에 차릴 예정이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릇을 놓치고 계단에서 미끄러진다. 쿵, 쾅.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어머니, 민수가 달려간다. 옥자가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른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파. 민수가 119에 전화한다. 병원 응급실. 옥자가 병실로 옮겨진다. 머리에 붕대를 감았다. 민수가 가족들에게 연락한다. 작은 아들 민호,
딸 미숙, 작은 며느리 이미경이 도착한다. 막내 아들 민재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형님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뇌진탕이래.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 준비하시다가 계단에서 떨어지셨어. 너희가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 어머니 혼자 하시게 놔둬서. 저희 잘못이에요? 30년간 형님 혼자 하실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그건 오빠, 우리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오빠도 30년간 수진 언니 안 도와줬잖아요. 민수는 할 말이 없다. 민수가 아내 수진에게 전화한다. 수진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 준비하시다가 계단에서 떨어지셨어. 와줄 수 있어? 수진은 잠시 침묵한다. 가지 않겠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어머님이 저 쫓아내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님 쓰러지신 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책임은 아니에요. 어머님이 혼자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아, 제발. 저는 안 갑니다. 도련님들이 계시잖아요. 아가씨도 계시고요. 병실, 옥자가 깨어난다. 자식들이 주변에 서 있다. 어디야? 어머니, 병원이에요. 괜찮으세요? 수진이는 왔어? 안 왔습니다. 옥자의 얼굴이 굳는다. 안 왔어? 네, 오지 않겠답니다. 내가 쓰러졌는데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사 때 갔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엄마, 저도 미안해요.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내가 안 쓰러졌어. 너희 아버지 제사인데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다. 수진이는 30년간 혼자 이걸 했어. 우리가 너무했어. 이제야 알겠어. 같은 시각, 수진의 집. 수진이 창밖을 바라본다. 딸 지은이 옆에 앉는다. 엄마, 할머니 병원 안 갈 거야? 응, 할머니 쓰러지셨는데. 안타깝긴 해. 근데 나는 안 가. 왜? 지은아, 어머님이 쓰러지신 건 제사 때문이야. 혼자 하시겠다고 고집 부리신 거고,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도움 받으시면 됐어. 근데 자식들은 다 도망갔고,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나는 30년을 했어. 어머님은 사과도 제대로 안 하셨어. 이제 와서 쓰러지셨다고 내가 달려가야 해? 지은이 엄마를 껴안는다. 냉정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병실, 옥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수진이는 오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는다.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한계선이다. 태어나고 3일이 지났다. 나는 결심했다. 수진이를 찾아가기로. 옥자의 집, 거실. 옥자가 거울을 보며 옷을 정돈한다.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다. 큰아들 민수가 어머니를 말린다. 어머니, 몸이 아직 안 좋으신데. 괜찮아. 수진이 만나러 가야 해. 전화로 먼저 얘기하시지, 그래요. 전화로는 안 돼. 직접 가야 해.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나 혼자 갈 거야. 오후 2시 수진의 집 앞. 옥자가 대문 앞에 도착한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춘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집안에서 지은이 창문 밖을 보다가 깜짝 놀란다. 엄마, 할머니가 밖에 있어. 뭐? 수진이 창문으로 달려간다. 옥자가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있다. 어머님이 왜? 엄마, 할머니 무릎 꿇고 계셔. 수진이 황급히 밖으로 나간다. 수진이 대문을 열고 나온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어머님, 무릎 꿇으시면 어떡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수진이 옥자를 일으켜 세운다. 집 안으로 모신다. 거실, 소파에 앉은 옥자와 수진. 지은이도 옆에 앉는다. 수진아, 미안해. 어머님,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30년간 혼자 고생시켰지. 어머님, 그러니까 다시 와줘. 제사 좀 지내줘. 수진의 손이 굳는다. 천천히 옥자의 손을 뿌리친다. 네, 수진아, 제발 이번 제사만이라도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수진이 일어선다. 어머님, 응? 지금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사 지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둘 다. 둘 다는 없어요. 어머님은 지금 제가 불쌍해서 사과하신 게 아니라 제사가 급하니까 사과하신 거잖아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머님은 지금도 제사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할머니,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진심이면 제사 지내줘라는 말이 나올 리 없어요. 옥자가 다시 고개를 숙인다. 수진아, 그럼 어떡해. 자식들은 다 도망가고 나 혼자는 못하겠고. 그럼 제사를 줄이시든지 안 지내시든지 하세요. 안 돼. 제사는 지켜야 해. 이게 집안의 정체성이야. 지금도 그 말씀하세요? 자식들도 다 관심 없는 제사가 무슨 집안의 정체성이에요? 그래도 조상님들께 어머님, 어머님이 지키려는 건 조상이 아니에요. 어머님 자존심이에요. 옥자는 할 말이 없다. 어머님은 평생 딸이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사셨어요. 제사로. 근데 그게 저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럼 내 인생은 뭐였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인생까지 망치지는 마세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온다. 뒤따라 작은 아들 민호, 딸 미숙도 들어온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민수야, 너희들 형수님, 죄송합니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수지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합니까? 형수님이 30년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30년 걸렸네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가씨는 30년간 뭐 하셨어요? 음식 싸갈 것만 챙기고. 미숙은 고개를 숙인다. 민수가 앞으로 나선다. 수진아, 뭐? 미안해. 수진이 놀란다. 지은도 놀란다. 여보, 왜? 내가 제일 잘못했어. 30년간 내 편을 한 번도 들지 않았어.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나는 항상 도망갔어. 중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중립이 아니었어. 어머니 편이었어. 이제야 알았어? 재수 씨는 30년간 제사 한 번도 안 했더라. 너만 혼자 했어. 나는 내가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 큰 집 며느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 너는 억지로 참았던 거였어. 수진도 눈물을 흘린다. 옥자가 일어선다. 수진아, 그래도 제사는 지켜야 하잖아. 모두가 옥자를 본다. 조상님들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어머님, 지금도 그 생각이세요? 그럼 제사를 안 지내? 저는 안 지내요. 어머님이 하시든지 도련님들이 하시든지. 민호야, 내가 해야겠다. 어머니, 저는 못해요. 뭐, 집사람이 못해요. 하기 싫대요. 미수가
너라도 엄마, 저도 못해요. 옥자가 무너진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민호가 입을 연다. 어머니, 사실은요. 뭐, 아버지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엄마, 저도 제사가 꼭 필요한가 싶어요. 요즘 다들 안 지내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어머니, 저도 솔직히 제사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냥 했던 거예요. 옥자가 주저앉는다. 너희들 다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럼 내가 평생 뭘 지킨 거야? 수진이 옥자 앞에 앉는다. 어머님, 응, 어머님은 가족을 지킨 게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만의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딸이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게 잘못이야? 잘못이에요. 그 과정에서 저를 희생시켰으니까요. 나도 힘들었어. 어머님이 힘드셨다고 해서 제가 힘들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옥자는 할 말이 없다. 어머님은 시할머니한테 당한 걸 저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게 아니라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해요. 그 순간 작은 며느리 이미경이 들어온다. 남편 민호가 데려왔다. 안녕하세요. 동서, 형님, 죄송합니다. 뭐가요? 제가 30년간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형님이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저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편하니까. 수진이 옥자를 본다. 어머님, 동서한테는 시집살이 안 시키고 저한테만 시키신 거예요? 그게 왜요? 동서는 작은 며느리니까 괜찮고 저는 큰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는 워낙 잘해줘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참았던 거예요. 저도 싫었어요. 근데 참았던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침묵한다. 내가 뭘 한 거지? 할머니, 자식들도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수진이는 참기만 했고 나만 혼자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어머니, 나는 평생을 잘못 살았어.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내 자존심만 지켰어. 수진이 옥자 옆에 앉는다. 어머님,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제사 지내는 기계로 봤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너를 죽였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너한테 똑같이 했어. 나도 피해자였는데 나는 너를 가해했어. 옥자가 수진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다. 수진아, 용서해줘.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나는 무릎 꿇어야 해. 30년간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수진도 울음을 터뜨린다. 제사는 이제 안 할게. 자식들도 원하지 않고 너도 힘들고 나 혼자만의 자존심이었어. 미안해. 어머님, 일어나세요. 수진아, 너 나한테 와달라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수진이 옥자를 껴안는다. 둘 다 울음을 터뜨린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힘드셨다는 거 이해해요. 고마워. 수진아, 고마워. 민수, 민호, 미숙, 이미경,
지은이 모두 둘러싼다. 어머니 수진아 미안해.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 용서해줘. 수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는 짓지 않는다. 다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엄마,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수진이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린다. 용서는 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거실에 앉아 있다. 옥자가 입을 연다. 민수야, 민호야, 미수가, 네, 어머니. 너희 아버지 제사 이제 그만할까 한다. 어머니? 너희도 원하지 않고 수진이도 힘들고 나 혼자만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엄마, 제사가 집안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 서로를 이해하는 게 집안을 지키는 거더라. 수진이 옥자의 손을 잡는다. 어머님, 고마워요.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 거야.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녁 모두가 집을 나간다. 옥자가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너 나한테 다시 올 필요 없어. 너는 너 인생 살아. 어머님, 나는 자식들이랑 살아볼게. 민수, 민우, 미숙이랑. 이제는 자식들한테 기대야지. 며느리한테 기댈 게 아니라. 수진이 눈물을 흘린다. 어머님, 가끔은 뵐게요. 편하실 때. 그래, 내가 원할 때 와줘. 둘이 마지막으로 껴안는다. 나는 평생을 잘못 살았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 그게 다행일까? 불행일까? 화해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다. 1년이 지났다. 많은 것이 변했다. 봄날 오후 수진의 집 거실. 수진이 요가 매트 위에서 요가를 한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하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린다.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 어머님. 수진이 전화를 받는다. 네, 어머님.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한번 놀러와. 밥 해줄게.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수진이 창밖을 바라본다. 어머님과의 관계는 예전과 다르다. 더 가깝지도 더 멀지도 않다. 적당한 거리. 그게 우리에게는 맞는 것 같다. 며칠 후 옥자의 집. 시아버지 기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거창한 제사상이 아닌 작은 식탁에 간단한 음식 몇 가지. 민수, 민호, 미숙, 민재가 모두 모였다. 각자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왔다. 옥자가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인다. 고맙다. 너희들. 간단한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절을 한다. 제사가 간소해졌다. 하지만 마음은 더 진해졌다. 자식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 수진이 혼자 했던 30년보다 지금이 더 따뜻하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린다. 민수가 문을 연다. 수진과 지은이 서 있다. 저 왔어요. 고맙다, 수진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수진도 함께 앉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수진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먹을 뿐이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도련님, 잘 지내셨어요? 언니 너무 오랜만이다. 아가씨도 잘 지내셨죠? 분위기가 어색하지만 따뜻하다. 식사 후 부엌. 수진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자 민호가 막는다. 형수님, 제가 할게요. 도련님이요? 네, 이제는 제가 해야죠. 저도 도울게요, 오빠. 미숙도 일어선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직접 설거지를 하는 모습.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실, 이미 경작은 며느리도 와 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30년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과 마주 앉는다. 형님이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도 저는 편하게만 살았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동서. 집에 도착, 거실, 지은이 엄마 옆에 앉는다. 엄마, 오늘 할머니 댁 가길 잘한 것 같아?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엄마,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응? 나는 시집 가도 그렇게 참지 않을 거야. 엄마가 30년 참았던 것처럼. 그래. 참지 마.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 세대는 너무 많이 참았어. 그래. 우리는 참았어. 근데 너희들은 다를 거야. 응. 나는 당당하게 살 거야. 그래. 당당하게 살아. 6개월 후 추석, 옥자의 집. 온 가족이 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모두가 함께 음식을 준비한다. 민수가 전을 부치고, 민호가 나무를 묻히고, 미숙이 과일을 깎고, 민재가 설거지를 한다. 수지는 한쪽에 앉아 지켜본다. 옥자가 옆에 앉는다. 수진아, 너는 그냥 쉬어. 30년 했잖아. 이제는 자식들이 할 차례야. 나는 30년을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는다.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나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았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며느리들에게 바칩니다. 당신은 며느리이기 전에 당신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